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육령 강사입니다. 오늘은 선거권을 풀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보평직 비밀 선거에 있어서 선출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것은 1등이 2명 이상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간선제를 합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 그래서 국회에서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으로 한다. 맞고, 대통령 후보자가 한 명일 때에는 날로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 이거를 유효 투표라고 바꾸면 틀린 지문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숫자 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체크해 두시고, 대통령으로 선거가 되려면 피선거권이죠.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있고 선거연령 40세에 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가 만료된다는 게 5년마다 이제 선거를 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그러면 70일 내지 40일 전에 좀 후임자를 선거해서 뭐 인수인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갑자기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거를 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회독하기 편하게 조금 더 옳은 지문으로 구성을 해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본교조에서는 이제 변형 지문도 있기 때문에 꼭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96번은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나갈 때는 기타금의 100분의 20은 기타금으로 납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기타금이 1,500만 원인데, 그 중에 100분의 20%니까 300만 원은 기타금으로 납부해야 된다. 합헌입니다. 그 다음에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구정, 합헌이죠. 그래서 소선거구 제도는 선거구에서 한 명이 당선되는 거고요. 다수대표제는 과반수가 아니더라도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이 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일정은 3분의 1, 50%가 맞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 효력이 있으면은 의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당 부분도 틀리게 낼 수 있는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고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되니까 조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랑 대통령 선거에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그 다음에 자유선거 원칙은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자유선거의 원칙은 인정이 되지만 직접 규정된 것은 아니다. 2번, 예비 후보자의 선거에서 선거 비용을 쓴 돈을 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데 헌법이 위배되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 신체 장애로 인해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있어요. 그럼 누가 대신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도장을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투표 보조인이 가족인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2명을 동반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그 도와주는 사람이 장애인의 표를 자기 마음대로 찍고 싶은 사람으로 찍어가지고 해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좀 감시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음에 선거운동은 되게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완화된 기준이 아니라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이 된다 해가지고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실수를 이렇게 했는데 둘 다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다. 오케이. 2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398번인데,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선거권의 평등은 투표 가치의 평등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인구 비례 원칙, 그 다음에 이체적인 요소들을 고려된다. 그 다음에 3번에 어느 한 부분에 선거구 구역표가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전체적으로 다 위헌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맞고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검사는 징계로 면직 당할 수 있습니다. 판사와는 달리 잘릴 수도 있다는 거죠.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5번인데, 선거권자의 국적이나 선거인의 의사 능력 등 선거권 및 선거제도의 본질상 요청되는 사유에 의한 내재적 제약을 제외하고는 보통 선거의 원칙이 위배되는 선거권 제한이 뭐냐면 18세 이상임에도 선거권을 안 준다 이거예요. 보통 선거의 원칙이 연령에 따라서 선거권을 주는 건데, 18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안 줄 때는 당연히 과잉금지 원칙을 지켜야 되겠죠. 선거권을 뺏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4번이 답이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아까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는 달리 33과 3분의 1% 인구 비례 2대 1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 명부식을 채택한 것 자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아까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것인데 이게 틀렸어요. 현행 헌법상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자유선거의 원칙은. 하지만 이런 원칙이 인정은 되는데 직접적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에게 한 표만 주면서도 비례대표 후보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되는 판례가 있죠. 3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지금은 1년 이상의 징역 받았으면은 종료되지 않았다면 선거권을 제한하죠. 합헌이죠. 근데 요거는 모든 집행유예 기간인 사람과 모든 수용자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개정이 되었다?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개정이 되었다. 그 다음에 명함교부 판례는 여러분들 잘 봐야 되죠. 배우자가 지정한 사람 중에서 한 명도 명함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4번이 답일 텐데 재외선거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고 거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뭐 대전에 있었을 수 있지만 뭐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뭐 강원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재외선거인으로 하여금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은 좀 불편하겠지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판례가 되겠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있어야지 지역적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주민등록도 안 돼 있고 거소신고도 안 돼 있으면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죠. 그 다음에 지역 농협은 사법인에서 볼 수 없는 공법인 정성이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냥 사법인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역 농협의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죠. 헌법상 보호되는 선거권이라면 공직선거 과정이어야 되는데 지역 농협 조합장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선거연제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거나 확정된 후 또는 5년의 집행유예를 받고 형이 확정된 후에 10년 경과하지 않은 사람, 이것은 선거범죄는 이렇게 길게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기초의회 의원 후보자 한정에서 정당 표명을 금지한 것 평등원칙 위배가 되겠죠. 그래서 좀 옛날 판례지만 결론은 알아야 되는 위헌 판례입니다. 402번 자, 비례대표를 해줘야 되는데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차순위 후보자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봤던 요게 개정이 된 지문인데 이게 합헌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거권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선거범 같은 경우에는 헌법이 위배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됐다? 그러면 받은 돈 토해내야 되겠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나온 기회를 박탈하는 건 아니고 나와서 당선까지 됐잖아요. 근데 이제 네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돈을 토해나라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이 제한이 되는 문제일 뿐입니다. 이 사람이 멀쩡하게 선거했다면 당선이 잘 됐겠죠. 그 다음에 4번인데 우리 한 지역구에서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사람한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이게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면은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한 지역에서 한 명만 뽑는다. 많은 표를 받으면.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선거권 파트가 좀 길기 때문에 끊어서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